시니어 세대는 종종 젊은 세대 앞에서 왕년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옛날에는 마리아라는 말이 시작되는 순간 공기는 미묘하게 무거워지고 젊은 세대의 표정에는 피로감이 스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정말로 시니어 세대는 자신의 과거를 말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세대 간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변화 속에서 인간이 겪는 정체성의 흔들림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 왕년의 이야기에 담긴 진짜 의미. 시니어 세대가 왕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랑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긴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나는 이런 시간을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둘째,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젊은 세대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출발점은 충고라기보다 보호 본능에 가깝습니다. 셋째, 연결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화는 관계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왕년의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며 나도 당신과 대화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가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피로함을 느끼는 이유. 젊은 세대가 왕년의 이야기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첫째,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가지 기술을 평생 써도 되었지만 지금은 몇 년만 지나도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됩니다. 젊은 세대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둘째, 비교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라는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너희는 덜 힘들다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억울함과 방어 심리를 불러옵니다. 셋째, 이미 압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 주거, 경쟁, 미래 불안 등으로 지쳐있는 젊은 세대는 추가적인 충고를 부담으로 느낍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작은 말 한마디가 오해로 번집니다. 3. 문제의 핵심은 이야기가 아니라 방식. 중요한 점은 문제가 되는 것은 왕년의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전달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해본다. 전자는 비교와 우월감을 떠올리게 하지만 후자는 선택권을 상대에게 줍니다. 즉, 강요냐 공유냐의 차이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과거를 말할 때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사례임을 분명히 할수록 젊은 세대는 더 편안해집니다. 4.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상실감. 왕년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분위기 속에서 시니어 세대는 보이지 않는 상실감을 겪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느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 이 감정은 매우 깊고 아픕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어른들이 눈치 없어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노년기의 정체성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5. 침묵만이 답은 아니다. 왕년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해서 완전히 침묵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시니어 세대는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기, 결론부터 강요하지 않기,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화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6. 젊은 세대도 배울 것이 있다. 이 문제는 시니어 세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 역시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무조건 구식이라 치부하지 않기. 그 속에 담긴 감정과 노력 인정하기.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 갖기. 경험은 시대를 초월하는 자산입니다. 기술은 낡아질 수 있지만 인내, 책임, 실패를 견디는 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7. 세대 간 대화의 새로운 방향. 세대 간 대화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 내가 겪은 이야기 하나 들려줘도 될까? 젊은 세대 네, 어떤 경험이셨나요? 이 짧은 문장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존중과 선택권이 동시에 살아있습니다. 8. 왕년의 이야기는 역사이자 자산이다. 한 사람의 인생은 작은 역사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가진 수많은 이야기는 사회 전체의 자산입니다. 문제는 그 자산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자랑이 아닌 기록으로, 훈계가 아닌 나눔으로, 비교가 아닌 공감으로. 이렇게 바뀔 때 왕년의 이야기는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9. 나이가 든다는 것의 의미.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선택을 했고, 수많은 후회를 했고, 수많은 책임을 감당해왔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젊음은 가능성의 상징이고 노년은 축적의 상징입니다. 두 가치는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서로 보완해야 완전해집니다. 10. 결론. 시니어 세대가 젊은 세대 앞에서 왕년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자랑과 강요의 방식이라면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유와 공감의 방식이라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말해야 할 것은 줄이고, 존중해야 할 것은 늘리고, 강요해야 할 것은 버리고, 나눌 것은 남겨야 합니다. 그럴 때 왕년의 이야기는 세대를 가르는 벽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시니어 세대의 삶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